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빡강입니다. 오늘 보실 차는 소렌토입니다. 신형 엠블럼이 장착된 22년형 소렌토고요. 색상은 오로라 블랙펄, 트림은 시그니처 그래비티 트림입니다. 올 블랙을 원하셨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휠 같은 경우는 블랙 색상으로 나오진 않고 이렇게 19인치 디자인 휠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런 휠 디자인 적용되고요. 지금 차가 좀 더럽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때가 많이 묻어 있죠. 이 고객님께서 차량 받으시고 임시 번호판을 달고 한 3일 정도 운행하셨습니다. 임시 번호판 달고 운행하시는 게 정석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임시 운행 기간도 적혀 있잖아요. 차량을 등록하기 전까지는 이 차량의 소유주가 아직 고객님, 그러니까 계약자, 차주가 되실 계약자분께 명의가 넘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아가 이 차량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전에 미리 이렇게 운행해 보시는 게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임시운행 번호판이 만들어진 이유도 차량을 등록하기 전에 명의를 실차주에게 넘기기 전에 이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이렇게 임시운행 허가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차를 받으신다면은 임시운행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조금 운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요즘에 보면 신차 검수한다고 막 도장 상태 같은 거, 그리고 범퍼 단차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확인하시잖아요. 사실 정작 중요한 거는 주행하면서 이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뭐 이렇게 도장 불량이라던가 단차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신차 검수를 제대로 하고 싶으시다면 이 임시 번호판인 상태에서 한 3일 정도 운행해 보시고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신차 검수를 한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한 3일 정도 운행을 하셨고 차량에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용품 작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점 참고해서 이 용품 작업하기 전에 실제로 운행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비티 트림이라서 스타일 옵션이 기본 적용돼 있고요. 이게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LED 방향지시 등, LED 안개등까지 보이죠. 그리고 이런 몰딩부가 일반 모델과는 다르게 블랙 처리되어 있습니다. 검정색 차량이기 때문에 전면이 모두 검정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튜닝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게 휠 같은 경우에 이 그래비티 트림이지만 휠은 그대로 19인치 휠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경우는 블랙 휠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 블랙 휠이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 22년형 출시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RSPA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추가가 됐죠. 기존 21년형에서는 추가할 수 없었던 기능입니다. 또 그래비티 트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데코가 모두 블랙 처리되어 있고요. 윈도우 몰딩도 블랙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소렌토만의 특이한 문양이죠. 이 부분도 블랙 크롬으로 처리되어 있어 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다 멋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루프렉까지도 블랙이에요. 자, 그리고 후면부인데요. 후면부에도 기존에 여기 동그랗게 있었던 기아 구형 로고 빠졌고요. 신형 로고 들어갔습니다. 자, 뭐 나머지 부분은 달라진 거 없고요. 이렇게 외관은 보시면 되겠고, 실내로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자, 인테리어는 브라운 투톤 인테리어고요. 시그니처 그래비티 트림이기 때문에 이 측면에 퀼팅 자수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시트도 옆면이나 옆구리 쪽에 퀼팅 자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엉덩이나 등이 닿는 부분은 나파 가죽은 아니고요, 천연 가죽이에요. 시그니처 트림에서는 나파 가죽, 그래비티 트림에서는 천연 가죽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22년형으로 바뀌면서 핸들이 투톤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기존 21년형 모델에서는 6인승을 선택해야지만 이 투톤 핸들 적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22년형부터는 5인승이더라도 7인승이더라도 이 투톤 핸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스텝 부분 메탈 재질, 페달도 메탈 재질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식 익스텐션 시트, 허벅지 부분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저기 앞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도, 뭐 차선 정보, 내비게이션 방향 이런 것까지 표시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도 추가했기 때문에 사이드미러 끝쪽에는 경고등 표시되고요.
자, 그리고 무드램프 들어간 거 보이죠? 여기랑 도어부 들어간 거 보이고, 사용의 흔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일 동안 고객님께서 주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기판 보시면 주행거리도 184km, 주행하는 동안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때 차량을 등록해도 늦지 않습니다. 썬팅 같은 용품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용품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으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행을 먼저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 뭐 잠깐 한 바퀴 정도만 돌아보고 문제 없으니까 오케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정석대로 한다고 하면은 3일 정도 운행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이거 투톤이 진짜 이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6인승만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는데, 그러니까 별다른 이유 없이 6인승만 해야 되는 그런 옵션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5인승, 6인승, 7인승 상관없이 이렇게 투톤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잘 바뀐 것 같습니다. 이 고객님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는 기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제가 자세하게 그렇게 리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기존 모델과 달라진 게 많이 없습니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 계기판은 12.3인치입니다. 지금 평균 연비는 15.5km 찍혀 있네요. 브라운 시트이기 때문에 이런 천정부나 필러 부분은 전부 다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는 차예요. 자, 그리고 A 필러, B 필러 이런 부분은 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아니에요. 여기 안쪽은 이렇게 플라스틱이죠. 여기는 플라스틱 아니고요. 위에도 전부 다 천 재질인데 뭐 스웨이드나 이런 거 쓰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도 이중 접합입니다. 이중 접합.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드라이버 온리 버튼도 따로 있습니다. 뭐 스마트 커넥트 옵션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폰 무선 충전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다이얼 변속기, 드라이브 모드 버튼, 사륜구동이 들어간 차는 아니기 때문에 터레인 모드나 드라이브 모드를 LED로 표시해주는 그런 표시등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기능들은 다른 차량이랑 똑같기 때문에 따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열 선커튼 제공되고요. 5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뒷좌석 자리는 벤치식으로 모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6대4로 분리해서 접을 수 있습니다. 자, 많이 넓죠? 많이 넓고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진짜 끝내줍니다. 와, 썬루프 진짜, 파노라마 썬루프는 이 소렌토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 넓어요. 뒷좌석에 타도 하늘 되게 잘 보이고 편할 정도로 개방감이 진짜 뛰어납니다. 시트 측면에는 USB 충전 단자 있어요. A타입입니다. 그리고 2열 송풍구, 아래쪽에는 220V 소켓, 그리고 12V 소켓, USB A 타입 충전 단자 있고요. 뒷자리는 3명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이 3명 모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USB 단자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컵홀더 있고요. 열선도 2단으로 제공됩니다. A필러, B필러는 직물이지만 C필러는 플라스틱이에요. 자, 뒷좌석도 이 정도 보시고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진짜 넓죠? 트렁크 보시면 정말 넓은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2열은 슬라이딩도 되기 때문에 좀 큰 짐을 실을 때는 슬라이딩해서 앞으로 공간을 좀 줄이면서 트렁크 공간을 넓게 쓸 수도 있고, 여기를 접어서 더 넓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2열을 접을 수 있는 이런 레버도 있고요. 5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바닥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큰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큰 거, 정말 큰 거 실을 수 있겠죠. 많이 넓어요. 원래 이제 7인승이나 6인승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의자가 들어가는데 이 5인승 모델은 의자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아래쪽에는 타이어 임시 수리킷, 소화전 이런 것들 넣을 수 있게 이런 공간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타이어 임시 수리킷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삼각대 넣을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혼자 촬영하느라 못 찍었는데 이 밴드 이용해서 이 삼각대 걸어 놓으시면 움직이지 않고 잘 고정시켜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시동 배터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보시면 이 안에 그 여러분들 차량 본넷에 있는 그 시동 배터리 있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자, 트렁크 정말 넓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위에 보시면 트렁크 닫는 버튼 있고요. 그리고 잠금 버튼 있는데 이 잠금 버튼 누르면 트렁크가 닫히면서 문도 같이 잠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저와 함께 소렌토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항상 찍는 이유는
이런 옵션이 들어간 차량, 이런 옵션이 추가된 차량은 이렇게 생겼다, 옵션이 빠지면 이런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 이 옵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촬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빡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